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아주 좀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도 늘 보수 진영을 위해서 그 한마디라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수 진영이 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가. 무너진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용산에서 정치 개입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금요일이어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에서 4, 3, 2, 1까지 왔고요. 자,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2%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1%, 그리고 부정평가가 정확히 2배입니다. 네. 62%거든요. 이것이 뭐 충격적입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에 이를 때, 자, 선거를 했을 때,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수도권 선거에서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참패한다. 문자 의도로 대패한다. 지난번에 얻었던 의석도 못 얻을 수가 있다. 백석도 위험하다. 예.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예, 거예요?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늘 선거가 지나고 나면요, 이 선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되지 네.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그 전국 선거처럼 선거를 키워놓고 나중에 선거를 패배하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결국은 당 대표에게 그 당대표로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당대표에게 모든 공격의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선거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첫 번째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0%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패배하는 예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선거에서도.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를 한다면 대통령의 지지가 일단은 곤두박질 쳤다. 네. 이 30% 근처로 곤두박질 치면 어김없이 이게 위험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세대별로 보면 70대를 빼놓고 60대까지도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20대는 불과 18%, 그리고 30대는 19%, 이게 긍정평가하는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40대는 15%, 모두 20% 이하예요. 네. 그리고 50대가 30% 이하입니다. 29%거든요. 그리고 60대가 긍정평가가 44%, 그리고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부정평가가 48%. 자, 이러면 60대까지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 70대 문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보수를 지탱해온 그런 노익장들, 네. 이분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2030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요. 네. 2030의 지지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정의와 공정, 뭐 상식 이런 걸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을 때 2030의 지지가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걸 다 까먹고 오히려 그 전의 지지보다 더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대가 18%, 30대가 19%인 것은요,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입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지금 어떤 중요한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사실 국민의힘이 2%포인트 민주당이 앞선다는 것은요, 사실 오차범위 아니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1월 달이 되면 민주당은 이 지지도가 추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일단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당장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 상방울 대부 송금 사건, 그리고 또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예. 이건 정말 이 질이 좋지 못한 범죄입니다. 이 두 번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다시 영장 청구가 된다라든가 개소가 된다라든가 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가령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4번, 뭐 5번 이렇게 예. 일주일 내내 법정을 들락거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는 그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는데 비례를 해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가령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도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당이 어떻게 지금 분열이 되느냐 그게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은 이미 이제 이낙연 신당을 이낙연 전 대표가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요즘 돌아가는 풍경을 보면 지금 당이 친윤과 비윤으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그 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틀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김기현 전 대표 전격 사퇴를 했는데 그 전에 오전 11시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단 말이죠.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랑 가까우신데 통화하셨을 텐데 뭐 다 오픈할 수는 없고 아닙니다. 뭐 예. 통화를 하지도 못했고 요새 지금 전화기 꺼져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나 어떻게 보시는지 가까이서 보시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김기현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지금 두 분을 같이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네덜란드 가시기 전에 네네. 그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아침 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제 그 동아 뭐 이런 신문들 쭉 훑어보면 특히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취재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쪽 기사들을 쭉 보면 거의 그 팩트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는 유지하고 총선 불출마를 대통령이 권유했다. 예, 대통령은 그 대표직은 유지해달라. 네. 지금 새 대표를 뽑을 수가 없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뽑기에는 당이 좀 어려워지니까 네.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김기현 주호영인데 왜 우리 뜻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나 그거 못하겠다. 대표직은 내가 포기를 하겠는데 대표직은 포기하겠는데 지역구 출마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준석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준석과 네. 이상민을 만났는데 이상민 만난 것은 대전 유성구에 뭐 들어오시라 그 자리가 비어있다 아마 그 얘기를 그럴 했을 수 겁니다.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을 만난 것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이 사실은 이제 극비에 붙여져가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보기에는 영린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응? 내 뜻을 다 반대로 가는 건 좋은데 특히 이준석을 만나? 지금 이준석은 그 거의 매일이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를 겨누고 있죠. 예, 윤 대통령 또 제대로 비판 못하면서 네가 무슨 보수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나는데 지금 모든 걸 거꾸로 하는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났다? 근데 그걸 비공개로 해야 될 걸 이준석이 오후 3시 반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공개를 하니까 30분 뒤에 할 수 없이 페이스북에 뭐 기자회견을 하고 정식으로 나 이런 것 때문에 대표성 물러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꼼짝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그냥 대표직에서 물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김기현 대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을 왜 만나느냐.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을 한다면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싸우려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왜 필요 없이 이준석을 만나고 이상민을 만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통합을 하려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비치는 건데 그런데 이 사안에서요. 만약에 중앙일보, 서울신문 이런 보도가 정확한 보도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 윤 대통령이 정치 개입, 당무 개입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실은 우리는 당무 개입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오늘 신문만 봐도 구석구석에 전부 다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는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는 당에 맡겨놓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가 있는 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 또 경로입니까? 예, 이 뉴스가 서울신문 중앙일보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윤 대통령의 윤석열의 정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요.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도 나와 있지만은 총선 개입은요. 아주 잘못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그 태도입니다. 징역까지 나왔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문제는 앞으로 가령 지금 그 대통령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가 하면 예. 조중동 신문이 돌아가면서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네. 그 백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그 김건희 리스크 더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개입 리스크 이게 이제 앞으로 야당이 물고 내려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민주당이 이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네. 총선 전국에 이런 호재를 봤는데 그냥 눈 감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민주당은 어차피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왜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직접 개입을 하고 공천에 관여하고 네. 감나라 대추나라 대표 니는 뭐 어떻게 하고 니 북침화 선언해라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느냐? 이 진상을 밝히자 특검하자 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난 굉장히 높아요. 예, 이게 만약에 불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부분이라면 정말 혁신과 당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측근들을 핵심 지역구에 소위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또 이런 의심들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인정한 위원장이 그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게 김기현, 주호영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 얘기한 게 영남에서 3선 이상 한 중진들은 모두 서울에 네. 서울 등 이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를 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은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영남에서 3선 이상 중진들이 16분입니다. 16분을 서울에 험지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성공한 분이 딱 정몽준 의원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래 그 논의가 과연 인요한이 머리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안을 한 내용이냐. 예. 앞으로 이것이 전부 다 국민들이 의아해할 내용입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세 번째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오늘 만약에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뉴스가 정확한 뉴스였다면 네. 나는 적어도 윤 대통령의 승리는 받은 내용 아니었겠느냐. 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에 내가 여러 관계로 좀 만나 뵙자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안 그대로 다 해라 네.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줬다. 쉽게 말하면 호가 호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인요한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면 예. 나는 윤 대통령도 적어도 나는 그 인요한의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혁신안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승인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혼돈의 국민의힘. 이제 다음은 비대위 체제인데 그렇다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관건입니다. 오늘 비상의총에서 뭐 경론이 있었다고 하죠.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놓고 일단 친윤계와 비윤계가 좀 엇갈렸다고 하고 또 원희룡 장관, 인유한 전 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자, 어떤 분이 가장 비대위원장에 유력해 보이시는지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름도 나오곤 있어요. 이 김한길, 김병준은요 근본적으로 민주당 출신 올드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 김병준은 이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통성을 예, 인정 못 받는다. 솔직말해서 예. 그 평가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김한길, 김병준은 더 언급한다는 자체가 그 말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비대위원장에 하는 순간에 네. 보수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등을 다 돌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자 그러면 요 사이 그 2030을 비롯한 젊은 세대 특히 그 여성 세대에게서 내가 뭐 젠더로 편을 가를 생각은 네네. 없는데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인기가 아주 좋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국민일보가 했죠. 이 창간 기념으로 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 정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치하는 것이 안 좋다. 하지 마라. 국민 여론이 그래요. 그 말은 뭐 큰 그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이 총선 전국에서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앞으로 창창한 이 미래가 소모돼 버리고 만다. 으깨버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한 장관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 딴 거는 몰라도 순발력은 참 좋으신 분인데 정치력이 그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쭉 보면 뭐 여러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보기로는 나경원 의원 같으면 만약에 용산에서 지난번에 이쪽에 비토를 났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 좀 추락을 했다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빼놓고 보면 이 호불호가 아주 극명히 갈리는 분이 바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비윤 친윤할 것 없이 의사를 모으기에는 그래도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몇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안정감이나 경륜이나 좀 옅은 계파색 하지만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글쎄요. 권영세 의원이 지금 그 통일부 장관을 잠깐 하고 네네. 나와서 다시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예. 정치적 커리어가 그렇게 썩 높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나 끌고 가는 뭐, 힘, 예, 뭐 카리스마라고 인지도나, 표현하기 예. 좋겠네요. 그런 것이 그렇게 좀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는 좋은 분인데 그렇죠? 내가 그거에 말씀을 비해서?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데 예. 지금 필요한 것은요. 비대위원장에 누가 탁 앉아서 대중적 관심을 확 끌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중적 관심을 끌어주면서 그 당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권영세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양쪽 다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한 2%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예. 아마 그 오늘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여야 모두 돌아온 올드 보이들 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 여러분들이 다시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을 보면 자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75이신데요. 피닉재라는 별명도 있으시죠. 충남 논산 계룡 금산 김무성 황교안 최경환 심재철 뭐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다 한가닥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복귀, 게다가 이인재 전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중에서 뭐 다들 지금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해서 네. 다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이제는 불문가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노리고 있는 것은 상향식 민주주의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밑에서 경선을 제대로 붙여주면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빵빵한 분들이거든요. 또 내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네네.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이 지금 누군가 하면 김무성의 롤백 네. 그리고 최경환의 롤백입니다. 김무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좀 진 분이고 그리고 최경환은 뭐 감옥에 갔다 왔지만은 그래도 친박 좌장 그렇죠. 김무성을 이어받은 친박 좌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두 분이 롤백을 했을 때 이 김무성은 지금 그 황보승희 의원이 뭐 사생활과 개인적 문제로 네네. 불출마를 선언하고 영도가 지금 무주공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네.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경환은 하필이면 박 대통령이 있는 그 달성에 거기서 출마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주소지도 다 옮기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당선 가능성이 나 꽤 높아요. 나 높다고 봅니다. 공천이 문제군요. 예, 그럼. 그리고 또 피닉재라고 불리는 이인재 의원 이분도 예. 논산에서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분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뭐 굉장한 필요가 예.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만나 뵈면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젊은 재선 예. 삼선 의원들보다 힘도 더 있고 낫다. 그리고 우선 그 지식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수에 가장 필요한 경륜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나는 이런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갖고요. 난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보수 정당의 지도부들이 막 파워가 있고 그리고 또 보는 시야가 넓고 지금까지 큰 하지 없이 잘 굴러왔다면 예. 지금 이런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길고 박수를 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래도 지금 김무성, 뭐 최경환, 이인재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에 반대하고 찡그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 구간이 명관이네 뭐 이런 예.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현재의 그 당 지도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지를 그래서, 준 거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보기로는 그 이분들이 아마 이번에 돌아온다면 그 하나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어쩌면 지금 당이 친윤과 비윤으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오면 그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지는 판에 부채질 하는 일이 벌어질 게 아닌가. 네. 지금 민주당이 쪼개진 것은 이제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뭐 당이 분열된다는 말은 없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물론 탈당은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김기현 대표가 또 불명예스 이렇게 물러나면서 당 안에 이 분열은 쉽게 말하면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또 친윤 비윤이 또 갈라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 갈라지는데 이런 올드보이들이 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눈길을 끄는 분은 황교안 전 대표 개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재명 대표랑 한번 붙어서 다시 대권 꿈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계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황교안 그 전 대표를 얼마 전에 우연히 네. 뭐 어떤 지역구 행사에서 만났는데 아주 그 이제 힘도 좋아졌고 옛날보다 힘이 좋았어요. 예. 아마 그동안 쉬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망설이지 않고 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정치력은 굉장히 늘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항을에 가겠다는 게요. 이 참 재밌는 게 이재명과 누가 붙느냐 이건요. 누가 붙더라도 이재명이 패배할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봐요. 또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나는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지 않느냐,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계속 그 쏟아지고 있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앞으로 한두 건만 더 기소돼도요.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네.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공판을 뭐 연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아마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뭐 나는 이재명과 붙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가 나는 이재명과 붙겠다 이러는데 희망사가 많아요, 아주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농담을 했어요. 나도 출마한다고 하면서 내 이재명과 붙겠다고 한가 봐. 그럴 정도로 지금 이재명과 붙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이재명과 붙는 것을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흠지가 아니라 이재명과 한판 제대로 붙어서 나도 뜨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떨어져도 뭐 건질 게 있다 뭐 이런. 제가 보기에는 생각인가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나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치가 승사가 되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올드보이들, 야권의 출마 희망자 좀 볼까요? 일단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박지원 전 원장, 뭐 해남 예비 등록까지 하셨다고 했고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전 삼선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중에서 정동영 장관 네. 참 그동안에 의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서울 지역이 아니고 다시 전주에서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지역을 갈고 닦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예전 지역구죠? 그리고 아직까지 젊으니까 아직 뭐 지금 70살이 채 안 됐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섭섭하죠. 그냥 물러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언론계 그리고 정치계에서 쌓아온 여러 이력들을 생각하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너무 아까울 겁니다. 네.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래서 이제 미련을 못 버리는 경우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물러나도 될 나이에 저렇게 출마를 하는 것은 더 큰 꿈을 갖고 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을 약간은 아는데, 네. 아마 이번에 해남 진도완도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100% 대권 출마 야욕을 보이실 겁니다. 내가 야욕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예, 저는 예. 그렇게 봐요. 큰 꿈을 원래 갖고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이 체력도 뭐 있는 분이니까 건강하세요. 정정하십니다. 그렇죠. 예. 체력도 있는 분이고 보기보다는요 굉장히 활기 있고 예. 근데 내가 저분을 생각을 하면 저분이 돌아가신 사모님이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출마를 생각하고 하는 거 보면 예. 야, 우리 진보 좌파에도 정말 다들 힘들이 넘친다. 특히 신정배 의원 같으면 네. 저는 몰랐는데 벌써 7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친정배 의원 또 이번에 또 출마를 한다는데 과연 광주 서구죠? 네, 맞습니다. 동구입니다. 서구죠. 예, 광주 서구을. 예, 네. 서구을이죠. 근데 과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정한 불사조라면 이인재 의원이 아니라 난 예. 친정배 의원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 안팎에서 올드보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좀 공천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